임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를 벗어난 첫 번째 우주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파이오니어 10호에도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가 처음 담겨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저 안쪽에 금속판 보이시죠? 저 금속판을 확대해서 이게 차 세우면 안 되는 디우다. 제안으로 외계 생명체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서 인간의 모습하고 태양계 그리고 파이오니어 10호의 이동 경로를 아래쪽에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파이오니어 금속판이 우주로 보낸 최초의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우주 탐사의 임무, 심우주 탐사를 위한 임무가 수행이 될 때마다 이렇게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를 나사는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디스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골든 디스크의 모습이고 이 표면에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는지를 이게 차 세우면 안 되는 디우다. 디스크의 표면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이 골든 디스크 표면에는 성님 1km 앞 4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재생을 하는지 이미지는 어떻게 재생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태양계의 위치를 이게 차 세우면 도래기도 뺑가불고 본네트도 뺑가부는 디우다. 주차하면 안 되는 디야.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 그리고 지구의 소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리가 약 20여 개 그리고 30여 개가 넘는 클래식 음악과 각 이게 차 세우면 도래기도 뺑가불고 본네트도 뺑가부는 디우다. 주차하면 안 되는 디야.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통신계와 전력의 저하로 인해서 사실상 통신이 끊겼었던 보이저 1호가 약 240억 킬로미터 밖에서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가 위치한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240억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 밖에서 신호를 보내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신호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사용 가능한 무언가 정보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면 바로 이 장치 때문인데요. 이 장치는 보이저 1호에 실린 여러 컴퓨터들 중에 하나인 비행 데이터 서브 시스템, 즉 FDS라는 시스템의 문제로 아마 이 통신 장비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FDS가 뭐냐? FDS는 과학 그리고 공학적 분석 데이터를 변조 장치에 의해서 지구로 보내기 전에 하나로 모아서 패키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지구에다 쌓아줘야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코드를 이 FDS에서 함께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달 탐사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신호를 받는 심우주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그동안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 신호, 그러니까 이 FDS에서 오는 신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FDS를 분석할 수 있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원래 통신이 가능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값과 지금의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문제가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이저 1호는 거의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말이 240억 킬로미터지 여러분들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이저 1호한테 어떤 명령을 보내잖아요. 이 신호가 도달하는데 거의 23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보내오는데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았던, 새로 신호를 받았던 이 보이저 1호의 그 신호를 현재 보이저 팀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통신을 재개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걸리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신호 그다음에 테스트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호가 가고 오고 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그냥 바로 반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보이저 1호가 이렇게 계속 신호를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인류 우주 탐사 범위가 점점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1976년도에 발사가 되었던 이 보이저 1호가 계속 뭔가를 신호를 보내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우주 탐사에 새로운 소식, 태양계를 벗어났을 때 그때의 모습들 실질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보가 어떤 정보가 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로 돌아와서 이게 차 세우면 도래기도 뺑가불고 본네트도 뺑가부는 디우다. 주차하면 안 되는 디야. 사실 또 다른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네. 바로 화성의 퍼서비어런스 로버입니다. 이 로버에는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몰랐던 재미있는 메시지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거든요. 정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약 퍼서비어런스 300m 앞 로버가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올림픽대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거의 지름이 약 20m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무슨 문양처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냥 문양을 넣은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They're mighty things, 이런 문구가 안쪽에 검은 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해석하자면 감히 이 엄청난 일을 이라는 정도의 뜻이 되겠는데, 이 They're mighty things라는 말 자체는 예전에 티어도로 루즈벨트의 연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34, 11, 58N, 그 다음에 118, 500m 앞 4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우다야. 맹심 없어. JPL의 좌표가 이렇게 낙하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퍼서비어런스 로버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플레이트가 새겨져 있는데, 일명 Explorer as One이라는 플레이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화성에 보낼 이름을 신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 위에 마이크로칩에 새겨져 있고 거의 11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기준으로 양쪽에 지구와 화성을 나타내는 레이저